서랍에서 꺼낸 한 장의 종이. 찢을까, 다시 넣을까, 오늘 밤 그 선택이 누굴 지키고 누굴 버릴까요? 성재는 종이를 손에 쥔 채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 한 장에는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누군가의 삶 전체가 담겨 있었거든요. 이름, 기록, 이력, 심지어는 마음까지. 찢어버리면 끝일 것 같았지만 손끝에서 전해지는 떨림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고성이는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종이는 찢어도 데이터는 남아. 집안은 그렇게 관리하는 거야. 단호한 말투는 경고이자 명령처럼 박혔습니다. 성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종이를 접어 주머니에 넣고 복도 끝을 향해 걸어나갔습니다.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는 순간 약해질 걸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성재가 모르는 게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복사된 파일이 이미 또 다른 누군가의 손에 들어가 있었다는 사실. 그 파일은 단순한 문서가 아니라 곧 집안을 전쟁터로 바꿀 불씨가 될 것이었는데요. 지혁은 그 밤 혼자 앉아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파온이 남긴 공허가 채워지지 않는 동안에 의외로 가장 선명하게 떠오르는 얼굴은 은호였거든요. 선배, 저는 저한테 맞는 길을 찾아보려고요. 그 말이 말 그대로의 작별이 아니라 어쩌면 신호일 수도 있다는 이상한 직감이 들었어요. 잡을 수 있을 때는 모르고 잃고 나서야 알게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지혁은 책상에 놓인 명함 뭉치를 밀어냈습니다. 자꾸 눈앞을 스치는 건 직함이 아니라 사람의 표정이었거든요. 그때 발신자 표시제한 번호로 전화가 울렸습니다. 둘 중 하나만 하세요. 사랑이든 일이든. 욕심내면 무너집니다.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고 충고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경고 같았습니다. 누구시죠? 지혁이 묻자 바로 끊겼습니다. 전화를 내려놓는 손바닥에 땀이 생겼다고 느껴졌는데요. 그 느낌이 불길한 느낌인지 체온인지 자신도 분간이 안 됐어요. 다음날 아침 고성이는 변호사와 보안팀, PR팀과 화상회의를 빠르게 끝냈습니다. 생활기록건은 내부 검토 중이며 지목된 인물과 당사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깔끔하고 매끈한 문장이었는데요. 이 말 한 줄이 누군가를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전혀 감정 없이 받아들이는 얼굴이었어요. 그녀가 믿는 질서는 단순했거든요. 집안이 먼저, 그 다음이 결과, 감정은 맨 마지막. 서랍 열쇠는 다시 제자리에 놓였고 관리라는 단어가 집안의 공기처럼 퍼졌습니다. 성재는 회사에서 그 문장의 반대편을 떠올리고 있었어요. 사람을 관리하면 관계가 죽고 관계가 죽으면 집안이 무너진다는 단순한 반론말입니다. 어머니는 틀리지 않는다는 집안의 격언은 오랫동안 유효했는데요. 오늘만큼은 이상하게 그 문장이 소름 끼치게 싫게 느껴졌습니다. 그가 메일함을 닫으려던 순간 알람 하나가 떴습니다. 제보 하늘건설 내부 발주 오류 정리본 개인 생활기록 첨부. 보낸 주소는 가짜였고 메시지 본문엔 단 한 줄만 있었어요. 정리해요. 아니면 내가 합니다. 성재는 곧바로 보안팀에 메일 관련 내용을 포워딩했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내쉬었어요. 공격의 방식이 너무 익숙했거든요. 바깥 악의 손을 가장한 집안의 방식. 그 사이 은호는 카페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인테리어 을에서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노트북 화면에 새 메일이 떠 있었는데요. 제목은 견적문의. 열어보니 첫 줄부터 차가웠습니다. 귀하의 학력 및 경력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 중입니다. 확인 전까지 프로젝트 투입 보류를 요청드립니다. 발신은 협력업체였고 CC에는 하늘건설 산하 계열이 들어가 있었어요. 누군가가 다리를 건드리면 가장 먼저 흔들리는 건 생계라는 걸 너무 잘 아는 사람들이죠. 은호는 마우스를 쥔 손을 잠시 멈췄습니다. 화가 나기도 했는데요. 이상하게도 처음 든 감정은 두려움이 아니라 민망함에 가까웠어요. 나는 늘 노력했는데. 그는 숨을 고르고 프린터로 증명서를 뽑아들었습니다. 서류의 활자들은 분명했고 거짓은 없었어요. 그런데도 누군가는 진실을 가루로 만들어 흩뿌리고 있었어요. 지화는 그날도 영나의 스케줄을 책임지고 있었어요. 미술품 반입, 보험 확인, 동선 체크, 차량 준비. 평소처럼 하나하나 점검하던 중 전시장 뒷문에서 마주친 남자의 손동작이 이상했어요. 시선은 영나의 가방으로, 발은 탈출로 쪽으로, 핸드폰은 녹화 상태였죠. 지화는 생각보다 빨리 움직였어요. 관계자 아니시면 지금 나가셔야 합니다. 말은 공손했는데 눈은 딱딱했어요. 남자가 욕설을 중얼거리며 밀치자 지화는 손목을 가볍게 비틀어 벽에 고정시켰어요. 소란을 듣고 영나가 걸어왔고 지화는 짧게 보고했습니다. 촬영 중지 요구했고 퇴거 요청 진행 중입니다. 영나는 아주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마워요. 그 말이 지환에게는 처음으로 세상과 긴밀하게 연결된 느낌을 줬고요. 어제보다 오늘 자신을 조금 더 믿을 수 있게 만들었어요. 수비는 그 시간 유튜브 스튜디오에서 다음 콘텐츠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지난 영상에 성재가 얼굴을 비친 이후로 댓글창은 거의 난장판이었거든요. 둘이 사귀나?
재벌 크리에이터 개꿀조합 같은 가벼운 댓글부터 집안 정보 깔아 뒷광고 냄새 난다 같은 공격적인 댓글까지. 수빈은 원래 공격에 강한 편이었는데요. 이번만은 왠지 다르게 느껴졌어요. 자기 혼자 맞는 화살이 아니라 누군가를 향하게 되는 화살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초안을 다 지우고 짧은 멘트를 새로 썼어요. 기록은 내가 한다. 남이 준 펜으로는 안 쓴다. 이건 수빈이 자존심을 선택한 첫 번째 문장이었습니다. 신기하게도 이 문장이 다음 혼란의 폭발력을 키우는 기폭제가 되죠. 오후가 기울 무렵 하늘건설 내부 서버에 비인가 접근 시도가 잡혔습니다. 보안팀은 즉시 방화벽을 올렸고 IP를 추적했어요. 위치는 도심 공유 오피스. 이름은 당연히 가짜. 그러나 흔적은 남는 법이죠. 패턴이 너무 익숙했거든요. 성재가 보고서를 읽으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같은 집안 사람이면 더 빨리 알아차리지. 그때 고성희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오늘 저녁 가족 미팅. 8시 정각. 짧고 유려한 공지였는데요. 이 집안에서 가족은 종종 등기부등본보다 좁고 사업자 등록보다 넓은 단어였어요. 저녁 테이블 위에는 반찬이 채워졌고 말은 절제되어 있었어요. 고성희는 단도직입이었어요. 현재 우리 집은 위기에 처해 있어요. 약점은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서 시작되고. 그래서 결정해. 성재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사람을 약점이라고 부르는 순간 집은 집이 아니게 돼요. 짧게 튀는 말이었지만 온도가 뜨거웠어요. 고성희의 시선이 살짝 흔들렸고 그 틈을 수빈이 비집고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콘텐츠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집안 이미지 걱정되시면 제가 기획 수정하죠. 근데 사람은 말을 멈췄고 성재를 봤어요. 사람은 제가 지킬게요. 고성희는 피식 웃었습니다. 지키겠다고 말하는 순간 책임이 돼. 이 말이 맞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었지만 아무도 고개를 끄덕이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때 성재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발신자 표시 제한. 자료 일부, 업로드 완료. 다음은 영상.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소리가 정말로 들린 것 같았어요. 고성희는 한 박자도 쉬지 않고 비서를 호출했습니다. 법무팀 준비. 포털 임시블럭 협의. 유포자 IP 역추적. 지시가 끝나기도 전에 첫 기사 제목이 떴습니다. 하늘건설 관련 내부 정리본 유출 생활기록 포함 논란. 캡처의 센터에는 이니셜 J, O가 크게 자리했고 문서의 일부가 흐릿하게 보였어요. 구체는 가렸지만 암시는 과하게 지냈어요. 은호는 그 시각 카페에서 설거지를 하다 물컵을 떨어뜨렸어요. 유리 파편을 주우며 손끝이 조금 베었는데요. 아프다는 감각이 오히려 정신을 붙잡아줬어요. 거짓이 폭주할 때 사람을 붙드는 건 종종 아주 작은 현실감이더라고요. 잘못한 게 없으면 버티자. 그는 거울을 보며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지역에게도 알림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그는 기사를 읽고 고개를 천천히 들었어요. 공정, 책임, 신뢰 평소엔 너무 당연해서 말로 꺼내지도 않던 키워드들이 그날은 벼락처럼 내려앉았어요. 은호를 보호할 건가, 거리를 둘 건가. 선택지를 스스로에게 던져보았는데요. 손가락이 먼저 움직였어요. 메시지를 열고 짧게 썼습니다. 괜찮아. 전송 버튼을 누르려는 찰나 다시 발신자 표시 제한 번호가 울렸어요. 메시지는 지운다고 기록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대꾸하지 않고 끊어버렸어요. 이번엔 그의 선택이 조금 빨랐습니다. 성재는 은호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은호 후배 지금 어디에요? 그 말에는 보호와 사과와 분노가 뒤섞여 있었어요. 은호는 잠시 망설였지만 숨을 고르고 대답했어요. 카페예요. 성재는 곧장 차로 향했습니다. 현관을 나서는 걸 고성희가 막았습니다. 지금 가면 내가 책임을 져야 돼. 성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미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인데요. 그 말을 남기고 문을 닫고 나갔어요. 문턱 하나 넘는 일이 왜 이렇게 어려운지 집안의 문턱은 늘 법보다 높았죠. 카페에 도착했을 때 은호는 평소처럼 정리 중이었어요. 눈가가 조금 부었고 손끝에 작은 밴드가 붙어 있었어요. 성재가 그 밴드를 보고 말없이 서랍에서 새 밴드를 꺼냈어요. 밴드 바꿀 때 된 것 같은데. 은호는 웃으려 했지만 웃음이 어색했어요. 둘 사이에 놓이는 컵에서 김이 피어올랐는데요. 그 김마저 누군가 훔쳐볼까봐 조심스러웠어요. 은호는 결국 먼저 말했어요. 저 도망치는 사람 아니에요. 성재는 지금껏 본 적 없는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내가 같이 설게요. 대답은 아주 짧았지만 둘에게는 오래 기다린 문장처럼 느껴졌어요. 같은 시각 지화는 영나를 집까지 바래다 주고 돌아서려다가 현관 앞에서 딱 멈췄어요. 머뭇머뭇하던 그가 드물게 먼저 말을 걸었어요. 그 오늘 정말 괜찮았어? 영나는 미소를 지었어요. 오늘 아니면 제가 언제 강해져 보겠어요. 그 짧은 유머에 둘 다 조금 웃었습니다. 그리고 그 웃음이 생각보다 오래 남았어요.
지화는 돌아가는 길에 영나의 메시지를 받았어요. 운전 끝났어요? 다음에 커피 살게요. 인터뷰 하나 해야 할 것 같아요. 제목은 보디가드는 왜 버벅거릴까 어때요? 농담이었는데요. 문장 속에 사람에 대한 호감이 분명히 들어있었어요. 지화는 손가락을 올리다가 멈췄어요. 내가 이 선을 넘어도 될까? 그는 잠깐 생각했어요. 그리고 답장을 보냈어요. 버벅거릴 때는요, 보통 진심을 말하려고 해서 그래요. 영란은 그 메시지를 보고 한참 웃다가 괜히 가슴이 콕 찔렸어요. 이 사람 위험하다는 의미의 위험이 아니라 나한테 위험하다는 의미의 위험이요. 밤이 깊어갈수록 기사 댓글창은 더 뜨거워졌어요. 재벌집 정보부 무섭네 지들 입맛 아니면 사람 인생을 통째로 삭제? 같은 분노가 올라오는가 하면 연애 장난치다 걸린 거지 뭐 같은 비아냥도 쏟아졌죠. 성재는 포털 실시간 차트를 보다가 노트를 폈어요. 제목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과 선택할 수 없는 것. 첫 줄은 이랬어요. 사랑은 선택이고 집안은 선택처럼 포장된 운명이다. 두 번째 줄을 쓰려는데 알림이 또 떴어요. 2차 영상 유출 예고 카페 남녀 누군지 안다. 장난처럼 쓴 문장이 아니었어요. 누군가 진짜로 찍고 있었어요. 누가, 어디서, 언제 생각할수록 위험은 가까이 붙어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성재 여동생 영란은 작업실에 앉아 캠퍼스를 보고 있었어요. 아무리 색을 올려도 균형이 안 잡히는 날이 있잖아요. 그날이었어요. 그녀는 지환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혹시 균형 안 잡히는 날에 누굴 만날까요? 지환은 잠깐 멈췄다가 답했어요. 자기 약점을 들켜도 괜찮은 사람. 영란은 잠시 눈을 감았다 뜨더니 또 물었어요. 그게 당신이면요? 지환은 핸들을 잡은 채 아주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그럼 오늘은 제가 그 사람일게요. 대화는 그걸로 끝났는데요. 끝난 대화가 시작보다 더 오래 남는 날이 있어요. 바로 그런 종류의 날이었어요. 오전 11시 하늘건설 로비에 취재진이 몰렸어요. 회사는 사실관계 확인 중이라는 대답만 되풀이했죠. 정우영은 당당한 표정으로 걸어나왔고 기업은 결과로 말한다는 상투적인 문장을 남겼어요. 기자들이 물었어요. 생활기록 파일에 대해선 확인하셨습니까? 정우영은 잠시 멈췄다가 대답했어요. 그게 누군가의 삶을 훼손할 수 있다면 저는 관심 없습니다. 말은 멋졌고 화면발도 좋았어요. 그런데 그 말이 현실이 되려면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해요. 멋으로 끝나면 그게 더 폭력인 때가 있죠. 정우영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자 고성희에게 메시지가 왔어요. 발언 확인. 우리 쪽 대응 조정 필요. 말의 방향이 바뀌면 사람의 방향도 바뀌어야 하는 구조였어요. 구조의 주인이 말하듯. 오후 고성희는 성재를 다시 불렀어요. 오늘 밤 라인 정리한다. 그녀가 말하는 라인은 사람 사이의 선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나눌 칼날에 가까웠어요. 누굴 내칠 건지 누굴 안게 될 건지 내가 정해. 성재는 그 말에 아주 느리게 고개를 젓었어요. 내치는 선택은 안 해요. 고성희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럼 내가 안길 준비를 해. 그녀의 방식은 늘 논리적이고 차갑고 효과적이었어요. 사랑을 약점으로 부르며 집안을 기계처럼 돌리는 방식이었죠. 그리고 그 기계는 보통 이겼어요. 대부분의 경우엔. 저녁, 지역은 은호를 다시 만났어요. 이번엔 그의 표정이 선명했어요. 망설임의 시간이 끝나가고 있었거든요. 나 멈추지 않을 거야. 아주 단순한 문장이었지만 은호에겐 그게 거의 약속처럼 들렸어요. 저 숨지 않아요. 은호가 말하자 지역이 웃었어요. 알아. 두 사람은 길게 설명하지 않았어요. 설명은 종종 진심을 낡게 만들거든요. 대신 그들은 함께 걸었어요. 남들이 찍지 못하는 길로요. 이게 둘만의 은밀함이 아니라 최소한의 존엄을 지키는 방법이라는 걸 둘 다 알고 있었어요. 반면 수빈은 스튜디오에서 마지막 결정을 내렸어요. 성재 출연 영상을 전부 내렸어요. 조회수는 폭발적이었고 광고 문의는 줄로 섰는데요. 그녀는 폴더를 비웠어요. 그리고 새로 찍었어요. 여러분, 오늘은 기록을 멈추겠습니다. 대신 제가 직접 묻겠습니다. 당신들이 궁금해하는 건 진실이 아니라 양념 아닌가요? 댓글창은 처음엔 냉소로 시작했어요. 양념이 맛있지 그럼 뭐가 맛있냐 같은. 그런데 중간중간 진심이 보였어요. 너라도 양념 안 묻히고 버텨라. 수빈은 화면 너머로 그 문장을 오래 보다가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바로 성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오빠, 내가 오빠 지킬 수 있을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말이 끝나기 전에 성재가 끼어들었어요. 그럼 내가 너 지킬게. 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둘 사이에 탁 붙는 무언가가 만들어졌어요. 사랑이라고 부르기엔 아직 이르고 우정이라고 부르기엔 너무 뜨거운. 그 시각 공유 오피스 한 칸에서는 또 다른 파일이 열리고 있었어요. 카페 남녀 실루엣 확보.
화면엔 뒷모습뿐인데도 의도된 오해가 자막처럼 따라붙을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편집자는 악소문이 조회수를 먹고 잘한다는 걸 너무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2차 업로드 시각은 자정. 미리 예약이 눌려 있었어요. 클릭 한 번이면 사람 둘의 하루가, 아니 어쩌면 몇 달이 바뀌는 싸구려 스위치. 밤 11시, 성재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는 회사로 향해 보안실에 들어갔어요. 자정 이전에 이 IP를 끊어야 해요. 엔지니어는 고개를 저었어요. 사설망 프록시 예외 클라우드. 법적 절차 없이는 힘듭니다. 성재는 조용히 웃었어요. 절차가 느리면 사람이 먼저 움직여야죠. 그는 전화기를 꺼내 몇 통의 전화를 걸었어요. 도와달라는 부탁이 아니라 멈춰달라는 설득이었어요. 오늘은 넘지 말자. 선은 넘고 나면 돌아오기 힘들어. 그 말은 누구에게 한 것일까요? 유포자? 아니면 어쩌면 자기 자신. 자정 3분 전 업로드 상태가 예약됨에서 검토 중으로 바뀌었어요. 그 뒤에 취소됨으로 바뀌었습니다. 화면을 본 보안실 직원이 놀란 눈으로 성재를 봤어요. 취소됐습니다. 성재는 그제야 의자 등받이에 기대며 숨을 길게 내뱉었어요. 누군가 아직 인간이네. 이건 승리가 아니었고 휴전이었어요. 휴전은 보통 더 큰 전쟁의 예고죠. 그 다음 날 가족들은 다시 모였습니다. 박진석은 조용히 말을 꺼냈어요. 사람은 결과로 평가받지. 그런데 평가 전에 사람이 망가지는 경우가 있어. 그건 누가 책임지나. 고성이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가 관리하는 거예요. 박진석은 피식 웃었어요. 관리로 지켜지는 건 건물이지 사람은 아니에요. 둘의 대화는 어쩌면 같은 단어를 서로 다른 뜻으로 쓰고 있는 오래된 전쟁 같았어요. 계단 아래에서 이 대화를 들은 성재가 영란을 슬쩍 쳐다봤어요. 그는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여줬어요. 그 작은 고갯짓 하나로 영란은 이상하게 용기를 얻었어요. 사람의 용기는 종종 엄청난 결심이 아니라 아주 사소한 연대에서 시작되더라고요. 오후 늦게 영란의 전시 프리뷰가 열렸어요. 그녀는 사람들 앞에서 늘 침착했는데요. 오늘은 손끝이 약간 떨렸어요. 많은 시선이 불편했기 때문이 아니라 특정한 두 시선이 더 또렷하게 느껴져서였어요. 하나는 지완, 다른 하나는 카메라 뒤에서 초점을 맞추는 누군가. 지완은 재빨리 그 시선을 따라갔고 보안 인력에게 눈짓했어요. 저쪽 체크. 오늘 하루에만 그가 배웅한 위험이 몇 개인지 세지 않기로 했어요. 다만 분명한 건 누구도 이 행사장 문턱을 마음대로 넘어오게 두지 않겠다는 것. 그건 영란을 위한 다짐이었고 동시에 자기 자신을 지키는 방식이기도 했어요. 저녁 7시 성재는 은호를 데리고 한 변호사를 만났어요. 방어를 위한 것이었고 동시에 반격을 준비하는 절차였어요. 명예훼손, 업무방해, 개인정보 보호 위반. 순서대로 걸죠. 변호사는 냉정했고 계산이 빠른 사람이었어요. 은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자리에서 일어나기 직전 질문 하나를 던졌어요. 근데요, 이게 끝나고 나면 정말 끝나나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진실은 법정에서 이기기도 하고 사람들의 입에서 지기도 하거든요. 이미 상처를 본 사람들은 알아요. 판결과는 별도로 오래가는 여론의 흉터가 있다는 걸요. 밤 10시 성재는 집 현관 앞에서 고성희와 마주섰어요. 오늘 내가 한 선택은 집안의 선택과 달라. 그녀는 예고 없이 직구를 던졌어요. 성재는 네라고 대답했어요. 변명도 설명도 붙이지 않았어요. 고성희가 의아한 표정으로 그를 보며 아주 낮게 물었어요. 후회 안 해? 성재는 고개를 저었어요. 후회는 보통 누군가를 버렸을 때 오니까요. 고성희의 눈빛이 아주 잠깐 흔들렸어요. 젊은 날 그도 버리고 지나온 것들이 있었을 테니까. 그러나 그녀는 곧 표정을 다잡았어요. 그럼 내가 아나. 무슨 일이 생기든. 이 말은 축복이 아니라 경고였어요. 동시에 기묘한 허락이기도 했어요. 집안이 내린 허락은 포옹이 아니라 조건부 관찰에 가깝지만 어쨌든 문이 완전히 닫히지는 않았다는 뜻이었어요. 그날 밤 지역에게 다시 메시지가 왔어요. 발신자 표시 제한 단 한 줄. 사랑을 잡으면 집안이 흔들리고 집안을 붙잡으면 사랑이 떠나요. 둘 다 주려면 당신이 부서져요. 지역은 메시지를 오래 바라보다가 답장을 쓰지 않고 핸드폰을 엎었습니다. 그리고 현관문을 열고 나가서 아주 먼 곳까지 걸었어요. 누군가의 눈이 닿지 않는 거리, 누군가의 카메라가 닿지 않는 골목. 그는 혼잣말로 아주 천천히 말했어요. 부서지더라도 내가 고를게. 그 목소리는 낮았는데요. 이상하게 멀리까지 울렸어요. 스스로에게 도착하는 목소리가 원래 그렇게 멀리 도는 법이죠. 다음 날 SNS에 한 사진이 올라왔어요. 불분명한 실루엣, 카페 창가, 마주 앉은 두 사람. 캡션은 노골적이었어요. 이름은 익명, 정체는 모두 아는. 댓글창은 즉시 들끓었고 누군가는 얼굴 공개해를 외쳤어요.
그 순간 예상 밖의 일이 벌어졌어요. 수빈이 본 계정으로 들어가서 첫 댓글을 달았거든요. 얼굴을 공개해야 할 사람이 있다면 그건 카메라 뒤에 숨어 있는 당신들이죠. 좋아요가 순식간에 올라갔어요. 욕설도 같이 올라왔죠. 수빈은 그걸 다 보고도 앱을 닫지 않았어요. 오히려 카메라를 켜서 생중계를 눌렀어요. 여러분, 저는 오늘 질문을 하나만 하겠습니다. 누군가의 일상을 부수고 얻는 짜릿함이 정말 재미있나요? 채팅창은 반응이 갈렸는데요. 분노와 피로, 냉소와 응원이 동시에 흐르기 시작했어요. 성재는 그 화면을 보다가 아주 조용히 미소를 지었어요. 오늘 밤 내가 지킬 사람은 2명이네. 그리고 밤 11시 57분. 공유 오피스의 모니터 앞에 앉아있던 사람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어요. 예약 업로드 창에 깜빡이는 버튼이 있었고 마우스 커서가 그 위에서 흔들렸어요. 그때 허름한 핸드폰이 울렸어요. 저장된 이름은 없었지만 부르는 호칭은 오래된 것이었어요. 야. 아주 짧은 그러나 정확히 도착하는 호칭. 오늘은 여기까지 그만. 대답은 없었지만 버튼은 눌리지 않았어요. 예약은 삭제됐고 폴더는 빈칸이 되었어요. 사람의 마음은 때때로 아주 사소한 한마디가 구해요. 그 한마디가 누구한테서 나왔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이번만큼은. 텅 빈 전시장에 혼자 남은 영나가 캠퍼스 앞에서 붓을 멈췄어요. 문득 뒤에서 발소리가 났고 지환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퇴근 안 해? 영나는 뒤돌아보지 않고 대답했어요. 아니요. 오늘은 여기 있을래요. 그리고 아주 낮게 덧붙였어요. 누가 와도 도망치지 않게. 지환은 대답하지 않았고 대신 같은 공간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어떤 밤들은 누가 옆에 서 있는지만으로 견뎌지기도 하더라고요. 카페 앞에서 맞닥뜨린 성재와 지혁이 잠깐 눈을 맞췄어요. 서로 말하지 않았지만 서로가 뭘 하고 있는지, 뭘 지키려 하는지 이상하게 정확히 알 수 있었어요. 지혁이 먼저 고개를 끄덕였고 성재가 아주 짧게 웃었어요. 둘은 같은 적을 향하진 않았지만 같은 방식으로 서 있었어요. 등 돌리고 도망가지 않는 방식으로요. 그 순간 또 하나의 메시지가 동시에 울렸어요. 보낸 사람은 서로 달랐지만 내용은 같았어요. 내일 정오 폭로전 개시. 누군가가 참지 못하고 선을 넘을 준비를 끝낸 거예요. 선은 넘고 나면 누군가는 다치게 되죠. 누구 먼저 다치게 될지는 본방에서 확인 부탁드립니다.